입자와 파동은 각각 질량이 있는 물질과 질량이 없는 물질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입자와 관련된 물리량은 이미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즉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질량 단위 kg, 속도 단위 m/s의 제곱, 이걸 합하면 에너지 단위인 kg, m/제곱, per/s가 되어서 운동 에너지의 단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단위이므로 역시 에너지의 특수 단위인 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동량은 mv,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파동은 질량이 없습니다. E는 한우라는 공식은 질량이 없는 파동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지를 제시해주는 공식입니다. 먼저 파동에 대해 이해를 하자면 파동은 이 위아래로 파가 반복적으로 오는 걸 파동이라고 하고, 이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 여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이 파장이 몇 개 오는가, 그걸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이 공식에서 E는 한우, 즉 파동의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H값은 숫자, 상수이기 때문에 관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동수, 이건 단위 시간당 몇 번 파가 오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파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칸을 보면은 이 파동이 광속일 경우 이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값이 광속이 됩니다. 단위를 보면 파장 미터, 진동수 per second 곱하게 되면은 미터 per sec가 됩니다.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 단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파동이 광속일 경우 이 진동수에 대해 정리를 하면 파장분의 광속이 나와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실제 문제에서 이 E는 한우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진동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가지고 에너지, 파장, 그리고 플랑크 상수, 광속,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광속도 상수이고 플랑크 상수도 상수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파장,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현하는 상수이며, 이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에너지 줄, 진동수인 per sec, 이 공식에서 좌측과 우측을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줄 세크가 오는 굉장히 특이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즉 플랑크 상수의 줄 세컨드라는 단위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좌우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질량이 없는 물질의 물리량은 이 파장분의 헨리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와 똑같이 파동이 광속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변동이 가능합니다. 파동을 이야기하는 문제에서는 특수 단위인 옹스트롬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옹스트롬은 10^-10승 미터인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없는 파동은 운동량을 갖는다 라는 걸 아까 앞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있는 입자도 파동을 갖는다. 즉 질량이 있는 입장도 파동을 갖는다 라는 이론이 이 물질파 개념입니다. 이 질량이 있는 물질이 가진 파장을 계산하는 것, 이 파장을 드 브로이파 혹은 물질파라고 하는데, 이런 계산 과정을 겪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파동은 드 브로이파 혹은 물질파는 프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게 정의입니다. 이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지금 질량이 있는 입자의 파동을 구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있는 입자의 질량과 이 질량이 있는 입자의 이동 속도, 이 값을 헨리 상수로 나누면 파동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입자의 파동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예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질량이 0.2kg인 야구공이 움직이는 물질파를 계산해 보면 파동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걸 헨리 상수를 나눈 값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물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줄이 직접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의 단위로 변경을 시킨 다음 각각 약분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건 10의 마이너스 35승 단위이기 때문에 분자나 원자핵 크기보다도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야구공은 물질파가 존재하긴 하지만 측정이나 관찰이 불가능한 굉장히 작은 파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전자의 물질파를 계산해보면 질량이 매우 작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역시 헨리 상수를 질량과 속도로 나누어주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는 파장이 나옵니다. 이건 자외선 영역 정도 되는 실제 계산이 가능한 값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에너지가 11 일렉트로닉 볼트인 전자의 드 브로이 파장을 얼마인가?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파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질량과 속도 그리고 이 상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상수나 이 무게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값은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속도로 환산하는 게 이 문제의 키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은 아까 질량이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질량이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 E는 2분의 1 mv제곱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에 대해서 속도 V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 에너지 값에 에너지를 11 일렉트로닉 볼트를 집어넣고 질량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줄을 통해서 약분을 시켜 없애는 부분입니다. 자, 한 개씩 해보면 전자볼트는 이렇게 줄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 특수단위인 줄은 이렇게 일반 단위로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자볼트와 줄이 사라지면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의 전체 제곱만 남기 때문에 루트를 나오면은 결국 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됩니다.
즉 이 공식을 통하면은 속도,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1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에너지가 속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속도를 이 공식에 이 드브로이 파장에 대한 정의, 이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상수는 주어졌을 거고 이 전자 질량도 주어졌을 겁니다. 여기서 구한 값을 집어넣고 계산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특수 단위 줄을 직접 계산을 못하니까 이 일반 단위로 변환시킨 다음에 약분을 하면 미터 퍼 세크만 남아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질문에서 드브로이 파장을 옴스트롬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10승 단위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2012년 기출도 좀 전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보면 드브로이 파장을 옴스트롬으로 질문을 하는데 전자의 질량과 프랑크 상수는 주어졌습니다. 즉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값과 이 값은 주어졌고 속도만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값이 전압과 전하의 전자량입니다. 자, 이전과 동일하게 이 식을 속도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수 그대로 들어가고 전자의 질량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입니다. 이 줄의 정의 중에 전하량 곱하기 전압은 줄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하량과 전압을 직접 곱해줬고 이 곱한 값이 줄로 변환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값이고 이후 계산 방법은 앞 문제와 동일합니다. 줄은 특수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단위로 바꾼 후에 단위를 없애고 계산한 후에 속도를 구했고 이렇게 구한 속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역시 줄은 특수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단위로 변환시킨 후에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옴스트롬 10의 10승이기 때문에 역시 이 단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계산 문제보다 약간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직접 값을 주지 않고 이렇게 대표 문자만 주면서 값을 구하는 것 방식입니다. 일단은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자의 파장을 구하고자 하면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은 정해져 있고 이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속도를 구하기 위해 역시 이 공식을 V에 대해 정리하고 이 공식에 이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완성되고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문자로 대표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익숙해지도록 숫자를 입력한 계산 방법을 풀다가 그 방법 자체만 익숙해지면 문자는 언제든지 문자를 이용한 계산 방법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한 계산은 낯설기는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